노후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 식비, 관리비만 합쳐도 이미 18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 돈을 앞으로 20년으로 나누면 과연 85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크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이 있고 빚도 없으니 걱정 없다. 하지만 집은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요금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보일러나 냉장고가 고장나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통계로 보면 노후 생활비는 월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지출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밥은 줄여도 약값은 줄일 수 없고 관리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절약해도 100만 원, 조금만 여유롭게 살면 20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생활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몰랐던 노후의 현실적인 비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편히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며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평균은 현실과 다릅니다. 통계의 숫자는 언제나 최소 기준으로 잡혀 있고 실제 삶의 지출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높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단순히 통계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지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노년층의 월 평균 소비는 약 13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 1000명을 인터뷰해보면 절약형 생활이라도 150만 원,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현실의 구조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식비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혼자 살아도 40만 원, 부부가 함께라면 70만 원이 기본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도 식자재 값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주거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매달 고정 지출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만 합쳐도 월 평균 20만에서 30만 원이 꾸준히 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청소비, 수선비까지 더해지면 1인 가구라도 최소 25만 원, 부부는 3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의료비는 더 큰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기 약값과 병원 진료비가 늘어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밥은 줄여도 약값은 못 줄이죠. 였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에 가는 이들이 늘면서 의료비는 1인 기준 월 15만 원, 부부는 25만 원 이상으로 잡혀야 현실에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기약 수준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약이 대부분이죠. 여기에 치과 진료나 안과 검진이 한 번이라도 추가되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이동이 잦은 노년층일수록 비용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IPTV 등 필수 통신비를 포함하면 한 달 평균 15만에서 25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생필품,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등 기타 지출까지 합치면 1인 기준 120만에서 150만 원, 부부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즉 절약해도 100만 원, 조금만 여유롭게 살면 200만 원이 바로 현실의 기본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이 더 든다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은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가족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돈을 쓰고 누군가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 지출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된 통계는 현실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평균적인 노후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통계표를 보는 대신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점검을 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었다라고요. 이제 중요한 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통계 속 평균값이 아니라 나의 실제 지출표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노후 설계가 시작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를 몰라서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집이 있고 빚도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 말은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매달 유지비가 드는 구조물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비와 수도, 전기료만 해도 매달 2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냉방비, 난방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같은 가전이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금세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은퇴 2년 차 부부의 말입니다. 냉장고랑 세탁기를 바꾸느라 예비비가 다 나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유지비까지 더하면 매달 적어도 3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손이 가고 관리할 일은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자산이었지만 노후에는 그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기본요금은 줄지 않고 작은 수리조차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 외부 인력을 써야 하죠. 출장비와 수리비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집니다. 결국 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안정감에 안주하기보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이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 재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진짜 안전은 소유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즉, 집은 노후의 방패가 아니라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지출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진 집이 나를 지켜줄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들지는 유지비 계산이 결정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을 지키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라면 60세 은퇴 이후 약 20년, 즉 240개월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기본 생존형으로 계산하면 월 150만 원, 20년간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식이나 취미를 거의 하지 않는 절약형 구조죠. 안정형은 월 200만 원 기준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병원비나 관리비를 감당하며 어느 정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유형은 월 250만 원으로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챙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이 계산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60세라면 남은 20년은 월세 계약 기간과 같습니다.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돈이 매달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목돈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도 결국 그 돈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연금이나 임대 수입처럼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관리비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는 힘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아니라 매달 얼마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억이 있느냐보다 한 달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진짜 안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위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물가와 건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만 유지돼도 20년 후에는 지금의 1.8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이 20년 뒤에는 180만 원이 들어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수백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만성질환이나 비급여 치료비는 매달 꾸준히 부담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남편 허리 수술 한 번에 300만 원이 들었어요. 전기약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요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 하나, 검사 하나가 쌓여서 결국 생활비를 압박하게 됩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지출의 핵심 항목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대부분 예상 밖이라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 치과 치료, 간병비는 계획된 예산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노후 재정은 물가보다 건강이 더 큰 변수입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만으로는 미래의 의료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건강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이 곧 재정 전략입니다.
물가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늘리지 않는 힘은 건강에서 나옵니다. 결국 건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는 대비 전략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보다 현실적인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십억 자산이 없어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확보형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로 고정해두지만 68세로 늦추면 평생 받는 금액이 약 20% 이상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몇 년 늦게 받는 선택이 아니라 노후 전체의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한 번에 찾지 말고 연금화 전환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돈보다 꾸준한 수입이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지속성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생활보조형입니다. 주택연금, 월세형 임대, 소액적금, 금리형 상품 등으로 보조 수입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주택을 단순히 보유 자산으로 두기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바꾸는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부부가 방 한 칸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다면 큰 변화 없이 생활비의 20에서 3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형 상품이나 소액 적금을 병행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흡수할 여유가 생깁니다. 재테크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 유지형입니다.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작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했던 분이라면 오랜 요리 경험을 살려 간단한 반찬이나 도시락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마을 카페에서 요리 강좌를 열어 소규모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무직 출신이라면 엑셀, 회계, 문서 작성 같은 사무 능력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문서 작업, 중소기업의 원격 사무 지원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수입뿐 아니라 일상의 리듬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유지시켜 줍니다. 노후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소득이 멈추지 않게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금으로 기본을 확보하고 보조 수입으로 불안을 줄이며 자신의 경험으로 소득의 맥을 잇는다면 노후의 20년은 단절이 아닌 지속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 대비의 본질입니다. 노후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지출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며 어떤 구조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내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안정감이 유지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연금 활용법, 생활비 절감 전략 등 현실적인 노후 설계 콘텐츠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해봅시다.